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연속으로 들으시느라 힘드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저희 마케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소셜미디어 트렌드 그리고 운영 전략, 특히 F&B 운영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한 오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 강의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현재 참여해 주시는 브랜드 리스트를 쫙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게 된 마음가짐을 먼저 좀 공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제가 평소에 너무나도 좋아하고 즐겨 먹고 심지어 어제에도 제가 찾아서 먹은 브랜드, 네, F&B 브랜드 담당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애정을 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를 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나 이상했어요. 제가 평소에도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들인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하는 이 소셜미디어에 왜 내가 좋아하고 애정하는 브랜드가 없을까? 심지어 어제 먹을 만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어떻게 하면 국내외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애정을 갖고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 잘 들어주시면은 소셜미디어로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소규모로 강의 진행하는 만큼 소통형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KT에서 국내 마케팅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 쪽으로 제가 몸담았던 기간이 많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든 심지어 중동까지도 지금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대구, 부산 등 저는 국가 브랜드 마케팅을 지금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또한 국내 또는 해외까지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청받은 강의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강의 모두 국내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해외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네, 만약에 한국관광공사에 아시는 분이 있는 분 계세요? 계시다면 한번 오원주 마케터 아냐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듣고 있는 별명이 뭐냐면 바로 금속 마케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손을 대는 사업은 제가 맡기 전이 회색이고요. 맡은 후가 이 노란색인데요.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 거를 제가 항상 관광공사한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꿀팁만을 모아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브랜드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회사 소셜미디어 마케팅하고 있다라는 분 쑥스러우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는, 네, 있어요. 왜 소심하게 끄덕끄덕 하실까요? 왜냐면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 있게 말하기에는 다소 약간 쑥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우리 회사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다. 네, 좀 끄덕끄덕 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하고 있다. 있으시고요. 유튜브 하고 있다. 네. 아직 유튜브까지는 잘 안 가셨나 봐요. 우선 그러면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있다라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오, 네,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궁금해요. 왜 수많은 마케팅, 왜냐하면 제가 소셜미디어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온 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하는데 왜 이 자리에 하필 이렇게 소셜미디어 마케팅만 제가 콕 하고 설명을 할까요? 맞아요. 돈 대비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가 SEO, 검색 엔진 최적화라던가 배너 광고라던가 행사라던가 이런 걸 정말 수만 개를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요즘에 소셜미디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사님도 베트남에서는 페이스북이 가장 파급력이 높고 돈 대비, 노력 대비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셜미디어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소셜미디어를 왜 할까 할 때 우리처럼 판매를 하는 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타깃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중에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계신 브랜드를 하나하나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를 아는데 특정
그런 곳을 제가 언급하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너무 잘하시거나 아니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왜 운영을 할까? 제가 좀 봤어요. 소셜미디어는요, 일상이나 관심 주제예요.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너무 놀랍게도 여기 계신 분들의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들어갔는데 요걸로 묶으신 게 아니에요. 다량의 쿠폰, 할인 프로모션 판촉 안내, 이런 걸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계신 브랜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이렇게 기초부터 한 스텝 한 스텝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상이라 그러면은 먹는 거 너무나 일상적이죠. 그리고 관심 주제는 다이어트 식단, 쿡스타그램, 이유식, 치킨 매니아 등 이렇게 사람들마다 관심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정보성 콘텐츠는요, 사실 소셜미디어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동 지점 설빙을 오픈합니다. 이간의 떡볶이를 오픈합니다. 이런 내용이 소셜미디어에 그렇게 어울릴까요? 우리 오늘 복날을 대비해서 치킨은 50% 할인합니다. 이런 정보성 콘텐츠를 많이 생성을 하고 계신데 과연 어울릴까요? 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과 관심을 주제로 공유해서 공감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소셜미디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셜미디어가 뭔지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럼 먼저 쉽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국내 타깃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질문을 좀 편하게 할게요. 브랜드 말고 개인적으로 SNS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 개인 계정.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볼까요? 네. 다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소셜미디어 이용률을 봤어요. 전 최신 자료만 갖고 오기 때문에 2019년도 4월 자료입니다. 유튜브 1등이에요. 유튜브 많이 보시죠? 공감하시죠? 네이버 블로그가 아직도 2등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많고요. 3등 페이스북, 4등 인스타그램이에요. 요거만 봤을 때 그럼 우리 소셜미디어 뭘 이용해야 될까요? 그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돈과 자본이 너무너무 많아서 유튜브에 엄청 투입할 수 있다. 그럼 전 유튜브 바로 추천드리는데요. 그럼 앞으로 제가 다른 걸 추천드린 이유를 조금 더 보실게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최근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보시면 유튜브 증가하고 있고 블로그 증가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증가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낮아지고 있고 밴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돈을 투자한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마케팅비를 투자한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이용하고 우리 타깃층이 많이 있는 곳에 돈을 쏟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추려집니다. 3위였던 페이스북보다는 4위였던 인스타그램이 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조금 중요해요. 누구와 소통할 것인가? 내 타깃은 뭘까? 10대, 20, 30대, 40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퀴즈 타임이에요. 10대, 이 10대 친구들은 어떤 미디어를 가장 많이 이용할까요? 맞아요. 너무 답변을 잘해주신데요. 유튜브가 1등이에요. 그리고 2등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페이스북 예전에 가짜뉴스 대란, 정보 유출 다 들어보셨죠? 그쵸? 옛날에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정말 많은 사람이 이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20, 30대 분들, 저희 같은 분들은 페이스북을 매일매일 예전만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졌어요. 그만큼 20, 30대 이용자들이 훅 줄어들었죠. 근데 놀랍게도 10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없으니까요. 10대들은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미국의 뉴욕의 실제 사례예요. 미국 뉴욕에 레코드 가게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레코드 가게가 이제 점점 누가 사요? 저희 아이튠즈로 음악을 듣는데, 멜론으로 음악을 듣는데. 그래서 레코드 사업이 다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뉴욕 가보시면 다시 레코드 판매점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대들이 옛날에는 레코드를 모으는 게 우리 아빠의 취미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아빠가 안 모이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레코드를 모으는 게 이제 우리들만의 취미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대들은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 없는 공간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요즘 카카오톡 안 하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 뭐 대선 때나 그럴 때 페이스북 통해서 가짜뉴스 엄청 많이 돌았을 때 지금은 저희가 활동을 안 하니까 없잖아요.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10대 애들이 다시 페이스북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은 20대예요. 여기 20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20대 분들은 어떤 매체 가장 많이 이용할까요? 1등은 유튜브예요. 역시나 유튜브가 많고 유튜브 다들 보시죠, 그렇죠? 그리고 20대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뭐 뷰티 쪽으로도 많이 보시고 쿡방도 많이 보시고 백종원도 이제는 들어갔잖아요. 왓썸맨 약간 이런 쪽으로 인기가 많은 반면에 2등은 말씀하신 대로 인스타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도 좀 전 세계 트렌드를 말씀드릴 텐데 인스타그램이 되게 특이한 매체예요. 왜 특이하냐? 다른 매체들 누가 이용하고 있냐? 연령층을 봤을 때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다 고만고만해요. 즉 30대 이용률이랑 40대 이용률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놀랍게도 인스타그램은요. 20대 이용률만 번쩍 솟아있어요. 저희 부모님 유튜브 보시죠. 그쵸? 대표 강자 뭐 김미경, 김창옥님 엄청 강의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인스타그램 부모님 하시나요? 잘 안 하세요. 인스타그램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20대층이 훅 올라왔기 때문에 대부분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무조건 20대를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특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40대 이상입니다. 어떤 거 가장 많이 하세요? 밴드. 블로그예요. 아직도 엄마 우리 국내 여행 이번에 여름휴가 어디로 갈까? 그럼 부모님 어디서 검색한다? 네이버. 저희 좀 젊은 세대들은 어디서 검색한다? 유튜브. 그쵸? 그래서 아직도 부모님들 세대는 이 블로그에 약하세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이 결코 죽지 않는 이유, 아직도 블로그가 아까 보셨듯이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팬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놀랍게도 유튜브예요. 네, 유튜브는 지금 저희 연령층에 고루고루 1등 아니면 2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F&B로 좀 넘어가면 이 먹방은요 되게 좀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 브랜드들에게 기회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시죠? 뭐 찌양이라든지 이 친구들 먹방의 대계인데 이 친구들한테 브랜드 한번 협찬하려고 해보세요. 돈이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제가 인플루언서들이랑 지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비싼 곳은 1밀리언이라는 데예요. 거기는 이제 댄스 하는 데인데 1회 촬영하는데 2억을 불러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 다 젊고 어려 보이잖아요. 브랜드 한 번 하는데 기본 몇백만 원이고요. 몇천만 원 부릅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특히 유튜브 이 업계는요. CJ같이 이런 대기업의 인플루언서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이 친구들을 기획사처럼 관리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때문에 유튜브에 제가 먹방 이런 친구들한테 협찬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유튜브를 좀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유튜브 강의는 이렇게 1시간으로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물론 굉장히 마케팅 비용이 많으신 곳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번에 돈을 확 써서 효과를 내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에서는 좀 비용 대비해서 효율이 훨씬 좋은 걸 소개하려고 하고 특히 광고 효율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 한 개 조회수, 1조회수 늘리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광고 돌렸을 때 100원밖에 안 들어요. 굉장히 적죠. 그래서 조회수에 속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본인이 콘텐츠를 만들고 광고주한테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나 이만큼 잘했어. 자기 돈, 자기가 받은 돈으로 광고를 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뷰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보다는 다른 매체를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걸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 좀 트렌드하게 가져왔어요. 아까 제가 20대들이 특히나 인스타그램 많이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F&B 업체 중에서 요즘에 인스타그램 좀 꽤 잘하고 있는데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볼게요. 회사 생활을 하며 자주 듣던 말, 복날인데 삼계탕 먹으러 갈까요? 듣고 또 듣던 말, 캬 이렇게 삼계탕에 백세주 한 잔이면 딱인데 말이죠. 작년에 듣고 올해도 듣고 내년에도 들을 말. 그렇죠. 마케팅을 꾸준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삼계탕에 백세주. 이분 표정 보시죠. 이분이 누굴까요? 마케팅 담당자예요. 괜히 삼계탕이 미워집니다.
이거 백세주 인스타그램이에요.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기에? 너무 공감할 거예요. 부장님이 같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우리 거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마케팅만 잘하면 되겠네.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쵸? 그 마케팅 담당자가 정말 힘들게 본부장님한테 막 기획안 2번, 3번 이렇게 빠꾸당하고 이런 과정을 웹툰으로 그려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삼계주라고 이름 바꿔보는 저도 오늘 아니더라도 꼭 삼계탕에 백세주를 먹겠습니다.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막 이렇게 댓글을 엄청 달아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일상과 관심 공유 그리고 공감. 마케터 분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불쌍하다. 나라도 먹어야겠다. 너무 마케팅 잘한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단순히 말씀드렸지 프로모션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 백세주고요. 그래서 백세주가요. 여기서 이렇게 잘하는 인스타 계정으로 소개가 될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시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어느 광고냐면 똑같이 대선 광고예요. 대선 아시죠? 부산의 대전 소주인데 보시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세요. 우리가 프로모션하는 거, 우리가 스폰하는 거, 전혀 공감, 관심 안 가는 것들로 이렇게 채우세요.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브랜드도 그런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드리려고 잘 못하고 있는 예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식. 이게 어디죠? 맥도날드죠. 맥도날드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으세요? 솔직히 맥도날드는 우리 주변에 있어서 가는 거지 인스타그램만큼 팔로우해서 갈 만큼의 곳은 아니죠. 근데 여기 대선은 그렇다 쳐요. 근데 여기 너무 디자인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팔로우하고 싶으신가요? 그닥. 왜일까요? 제가 이따가도 소개해드릴 텐데 많은 업체들이 착각하세요.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해서 우리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은 효과가 많겠다, 팔로워가 많아지겠다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대선과 맥도날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약간 감이 오셨나요? 어떻게 지금 국내에서 F&B를 하고 있는지? 네, 좋아요. 그럼 다음 해외로 넘어갈게요. 우리 오늘은 해외 진출 전략이었는데 저는 베트남 시장 말고 전체적으로 좀 공유를 해달라고 들어서 전체적으로 갖고 왔어요. 그럼 우선 지금 전 세계 모바일 유저는 무슨 SNS 이용할까요? 한번 볼게요. 6위가 인스타그램이에요. 3위가 왓츠앱이에요. 2등은 뭘까요? 트위터. 용기를 내세요. 틀려도 돼요. 라인, 또 유튜브예요. 그럼 아직도 1위는 뭐다?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우리 아무도 안 하는데? 누가 하지? 궁금하죠? 페이스북부터 볼게요. 페이스북의 MAU가 뭐냐? 먼슬리 액티브 유저. 매달 이용하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인구의 3분의 1이나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국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를 돌리잖아요. 유저가 없을 것 같은데 광고율이 은근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페이스북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전 유형의 콘텐츠에 적합해서 테스트베드를 이용 가능.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 채널을 연다. 부담되지 않으세요? 매번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고, 그죠? 부담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영상 같은 것도 잘 지원해주기 때문에 영상도 올렸다, 이미지도 올렸다, 글도 올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베드로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가 가장 브랜드 유저들한테 인기가 도는지 한번 테스트해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유튜브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시려면 영어로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한국어로 할 때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용자의 국가 분석을 보면은 미국, 인도, 일본 수는 높고요. 그리고 영어가 66%나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운영하시면 당연히 유저가 많을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많은 분들 제가 국내 여행 가실 때 어디에 검색할 거라고 했더니 젊으신 분께서 유튜브에 검색하신다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1위가 네이버, 2위가 유튜브, 해외는 1위가 구글, 2위가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더 이상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검색 엔진까지 겸하고 있다. 3위, 이게 조금 중요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인기 카테고리를 보면 엔터테인먼트, 예를 들면은 왓썸맨 이런 게 1위예요. 2위는 뮤직, 음악이죠. 왜 음악이 인기가 많죠? 무료니까. 저도 요즘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요거입니다. 유튜브가 공식 발표했어요. 아직도 수요에 비해 콘텐츠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즉, 이 빨간색을 보는 더 잘 나가는 애들은요, 엔터테인먼트나 뮤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튜브에 검색하는 게 있잖아요. 검색을 하는 걸 보면은 엄청 짜잘하게 검색하는 게 많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키워드에 맞는 콘텐츠를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유광 아세요? 아시죠? 역시 남자분들 아세요. 정유광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만 다루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대박이 난 콘텐츠가 뭐였냐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고기 잘 고르는 법이라는 유튜브를 찍었어요. 누가 봤을까요? 주부들이 엄청 봤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갔는데 고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뭘 골라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거를 보고 고르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가 봤을까요? 아까 웃으신 남자분들이 보셨어요. 만약에 집안의 가장이었으면 갑자기 와이프 손을 잡고 오늘은 내가 고기 구워줄게 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갔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 영상이 터졌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고기 고르는 법 콘텐츠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누가 검색할까? 라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치킨만 갖는다고 해도 치킨 맛있는 거 탑3, 찌양이 좋아하는 치킨 탑3 이런 거 말고도 사람들이 치킨 갖고 검색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상황이 요즘에 유튜브입니다. 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갈게요. 기억하시죠? 인스타그램은 이상하게도 다른 채널보다는 20, 30대 비율이 월등히 높다. 90%의 유저가 35세 이하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10대 친구가, 엄마가 치킨을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럼 누가 시켜주죠? 아들이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줘요. 그렇죠? 수능 공부를 하는 제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 그래요. 누가 시켜줘요? 그 친구는 돈이 없잖아요. 카드를 갖고 있는 20, 30대 누나 형이 배민우를 시켜줘요. 그래서 10대랑 40, 50대가 어떤 매체를 쓰든 어쨌든 결제를 하는 대상은 누구다? 20, 30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브랜드로 홍보를 하든 여행, 심지어 여행도 마찬가지죠. 노년층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해도 누가 패키지 끊어줘요? 딸 아들이 효녀가 되고 싶어서 끊어줘요. 즉 20, 30대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도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에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를 집약적으로 저비용으로 잡고 싶다? 인스타그램으로 가자는 거죠. 두 번째, 비즈니스 계정 활성화, 비즈니스 최적화 중. 이게 무슨 내용이냐? 페이스북에 샵 기능 있는 거 아세요? 페이스북이 샵 기능을 내놨어요.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빨리. 근데 망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샵 기능이 뭐냐? 바로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 결제로 넘어가는 기능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은 망했는데 인스타그램은 안 망했어요. 왜일까요? 말씀드렸죠. 관심 주제로 모인 집단이 인스타그램이에요. 나보다 관심이 훨씬 많고 이 업계에 관록이 많은 사람이 이걸 추천한대.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믿음을 갖고 사고 싶죠. 그래서 발달한 시장이 뭐다? 인플루언서 시장인 거예요. 요즘에 SNS 인플루언서 여자분들 옷 같은 거나 화장품 사보신 경우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신뢰 기반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려고 인스타그램 또 어쨌든 페이스북 같은 회사이지만 거기 마케팅팀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소셜미디어 보고 우리 회사의 매출이 전환되는지 어떻게 알아? 소셜미디어 마케팅 해야 돼? 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전환점을 찾으려고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이 노력 중이고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른 연령층 비슷하죠? 근데 인스타그램만 요층이 확 띄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걸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스피드를 높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해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국가마다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자리에 베트남만 타겟팅한다는 분 계세요? 난 베트남만
해외 마케팅 하고 있다. 없으시네요? 다른 나라도 겸하고 계세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라로 들어봤어요. 미국, 일본. 대표적으로 두 나라의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왜 얘네를 갖고 왔냐? 얘네가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타겟팅하는 국가를 제가 안 다룰 수도 있어요. 시간 제약 때문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떤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해외 마케팅을 할지를 고르면 되는구나. 이 절차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부터 가볼게요. 미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가 뭘까요? 유튜브예요. 대답 감사해요. 네, 제가 뭐라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순입니다. 근데 보면은 가장 많은 소셜미디어를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유튜브는 작년부터 많이 썼죠. 페이스북도 조금 오르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이 엄청 오르고 있는 거 보세요. 그렇죠? 지금 미국도 35세 이하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전환율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하향세야. 왜? 전 세계 8,700만 명의 정보 유출이 일어난 거 봤죠? 대선 때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마케팅하고 들켰죠? 우리나라도 8만 5천 명 정보가 유출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희같이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들은 페이스북으로 조금씩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또 물어봐요. 가장 자주 쓰는 미디어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 가장 높아요. 하루에도 몇 번 쓴다. 왜 이럴까요? 유튜브가 1위라면서.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유튜브를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어폰이 필요해요.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살짝 볼 수 있는데 유튜브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마케팅을 했을 때 노출될 확률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보는 매체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광고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는 뭘까요? 라인, 유튜브, 트위터예요. 트위터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북 순이에요. 좀 보시면 트위터는 지금 범접이 안 되죠. 그쵸? 트위터는 너무 1등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약간 안정기인데 올해 이 작년에 인스타그램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순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세요. 미국이랑 완전 다르죠. 왜 트위터를 이용하냐? 일본인들은요. 익명성을 너무 중시해요. 그래서 혹시 일본을 타겟팅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벤트를 해야겠다. 우리나라처럼 친구 태그 이벤트를 해야겠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친구들은 친구 태그 이벤트 뭐 친구랑 트윈룩, 같이 먹어 친구야, 같이 먹자 친구야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반 이상의 트위터가 비공개 계정이에요. 즉 나를 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트위터는 목적은 뭘까요? 정보를 퍼나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퍼나르기 때문에 사진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글로만 빨리빨리 퍼나르는 거고 그리고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트위터 제일 많이 잘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요즘 누구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트럼프죠. 트럼프는 거의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몇 개씩 트윗을 계속 날려요. 사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을 특별한 노력 없이도 글만 써서 날릴 수 있으니까. 또 이거를 퍼가기가 너무 쉬우니까 트럼프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건 그냥 팁인데 저 후배 중에 한 명이 영어 공부를 트위터, 뭐 제프 베조스나 네. 트럼프 거를 보면서 한대요. 왜냐면 짧게 글을 써야 되니까 거기에 쓰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 단어라던가 이런 게 너무 고급적이고 집약적으로 너무 의사를 잘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 앱을 딱 하시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걸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가장 인기 많은 소셜미디어 실사를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어디죠? 기린이에요. 기린 생맥주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엔 기린 생맥주를 잘 알지만 여기는 사실 모든 베버리지를 다 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가 트위터에 지금 6만 3천 명 팔로워가 있고 트윗이 280만 개를 날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친구들은 제가 아까 하지 말라고 했던 인스타그램의 실사례를 포스터를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목적은 뭐다? 유용한 정보를 퍼나르기다. 일본어 읽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대충 해석을 할게요. 뭐 우리 지금 100엔 할인한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 매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달려가세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싶다, 프로모션 문구를 하고 싶다, 일본에서 트위터로 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일본에서 가장 인기 많은 2위 트위터가 뭔지 아세요? BTS예요. 방탄소년단. 근데 방탄소년단도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기로 했냐 보냐면은 저희 콘서트 티켓 몇 시에 오픈합니다. 이런 걸로 소통을 해요. 즉 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방탄소년단 음원을 어쩌고 막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보를 빨리빨리 소비하는 걸로 트위터를 이용한다라는 걸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도 누가 인스타그램 이용하냐 봤더니 여성 20, 30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페이스북은 남성 5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가장 인기 많은 인스타그램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일본에서. 얘네 뭐냐? 테이스티 재팬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너무 신기해요. 우리나라한테 인스타그램이란 뭐죠? 감성 글귀죠. 그렇죠? 글을 길게 쓰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왜냐? 우리나라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일본은 너무 신기해요. 인스타그램은 우리나라 블로그처럼 씁니다. 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요거에 대한 글이 1개, 2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많이 써요. 제가 미국에 있는 사례를 제가 삭제했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걸 삭제했는데, 미국은 또 완전 다르거든요. 이렇게 각자 나라마다 같은 매체여도 소통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얘네는 거의 책급, 유튜브를 다 손으로 받았을 것만 그렇게 자세하게 씁니다.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게 이 친구들은 정보 공유를 너무 솔직하게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패션 피플들 자기가 협찬을 받아야지 그 브랜드를 공개를 하죠. 근데 일본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본은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브랜드를 다 써주고 어떤 분들은 가격까지 써주세요. 그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일본의 스타일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국내외 트렌드를 조금 다뤘어요. 조금 이제 공감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감사해요. 그럼 지금부터는 F&B 업체 필살기 소셜미디어 운영 방법을 제가 남은 한 15분 정도 동안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죠? F&B 마케터들은 의뢰 우리 브랜드 계정이 이런 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사진을 잘 찍는 사진 작가 또는 디자인을 잘하는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이렇게 꾸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여기 어디죠? 원티엔스 아세요? 여기 프레첼 집인데 한국에도 입점을 했고요. 외국엔 당연히 미국 브랜드입니다. 똑같아요, 미국도. 엄청 사진을 고컬러 찍고요. 색감도 보정도 너무 예쁘게 했어요. 돈을 들인 콘텐츠예요. 근데 놀랍게도 좋아요가 평균 1000개 사이고 댓글이 20개밖에 안 달려요. 이런 글을, 보통 이런 피드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이 좋아하실 피드라고 얘기를 해요. 유저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소셜미디어를 생각하시니까 시작이 힘든 거예요. 누구 사진작가를 누굴 고용해야 되지? 글을 어떻게 써야 되지? 디자이너는 우리 디자이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돈 얼마나 들까? 근데 반응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지?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팁은요. 이렇게 운영을 안 해도 된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타깃층의 목적 공감이 돼야 되죠. 기억해 주시고, 국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가 뭐라고 했죠? 유튜브라 그랬죠. 근데 제가 오늘 유튜브 사례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룬다. 해외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다? 유튜브다. 근데 30대 미만, 실제로 결제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들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가 뭐다? 인스타그램이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빨리 시작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개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하라. 회사 계정인 것을 티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세요. 그럼 내 사진 올려야 되나? 내가 일하고 있는 사진 올려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착각하세요. 근데 내가 일하고 있는 사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까요? 잘 안 하죠. 그쵸? 그래서 정말
정말 잘하고 있는 F&B 업체들이 어떻게 개인 계정인 것처럼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딜 것 같으세요? 너무 잘 아셔서 제가 네 너무 힘드네요. 피자집이에요. 도미노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 사진 정도 나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아이폰으로 축축축축 찍은 거예요. 이거 그냥 뭐 보정도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저도 보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 보정이 티가 확 나는 것들이 있는데 보정을 거의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운영을 할까요? 도미노가 100만 명의 팔로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얘네들이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아까 요거만 볼게요. 1.7만 개의 좋아요예요. 그리고 270여 개의 댓글이에요. 언티엔스랑 되게 비교되지 않아요? 분명히 사진은 이렇게 예쁘게 찍은 거는 얘네가 훨씬 잘 찍었는데 왜 얘가 인기가 많을까? 어떤 게 더 먹고 싶으세요? 이게 더 먹고 싶지 않으세요? 미국인들 관점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 관점. 사람들은 사실 F&B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막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와 진짜 먹고 싶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해요? 사진 찍으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그쵸? 신라호텔의 망고 빙수 5만 원이 넘는 이 빙수를 여자들이 이거 진짜 맛보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사진 찍으러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매출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사진 찍고 끝나는 걸 원하세요?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미노같이 이런 브랜드는요. 도미노란 브랜드를 엄청 대놓고 드러내지 않아요. 여기에 도미노 이렇게 쓰지 않고요. 박스를 이렇게 살짝 보이긴 하지만 우리 피자 먹을 때 까기 도미노가 써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은근히 드러내지 내가 절대로 도미노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서 도미노 피자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피자인지 도미노 피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얘네가 그냥 사진을 일반인이 맛있게 찍은 것처럼 산행에 가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난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야 라는 척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은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팔로우를 하겠죠. 왜냐? 왜일까요? 나도 먹고 싶으니까. 퇴근길에 보면은 먹고 싶을 것 같으니까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챌린지 Can you scroll past this pizza without getting hungry? 이걸 보면서 그냥 스크롤 내릴 수 있냐? 먹고 싶지 않냐? 이렇게 찔러주는 거예요. 언티엔스 오늘 뭐 개포점 오픈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맞아 나 지금 퇴근 시간에 배고픈데 이거 보고 바로 시켜야겠어.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요거 똑같아요. 보시면 사실 이것보다 퀄리티가 안 좋은 사진들이 훨씬 많은데 그냥 제가 요거를 갖고 왔어요. 아무거나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버거예요. 그쵸? 근데 어떠한 브랜드도 드러나지 않죠. 아시는 분? 네,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런던이거든요. 근데 도미노처럼 대기업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버거 앤드 비욘드라는 데예요, 여기는. 런던에 있는 위치한 데인데, 보시면 여기도 그냥 자기네 버거를 자연스럽게 계속 노출해요. 프로모션을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자기네 거를 자연스럽게 개인 계정처럼 난 정말 여길 좋아하는 데야. 거기에 내용 중에도 우리 버거 오늘 할인해요 이런 내용 없습니다. 버거 오늘 치즈가 흘러내리네 대박이야. 약간 이런 말투는 있어도 프로모션 하는 건 없어요. 요즘의 대세는 뭐다?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판매하시는 걸 가서 드시고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할인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녹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여기 있어요. 어디냐면 어딜까요? 쉑쉑도 나오고 맥도날드 나왔죠. 똑같아요. 여기는 F&B 업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세상에 온갖 맛있는 햄버거, 핫도그, 맥도날드, 쉑쉑 다 노출해요. 이렇게. 고퀄리티 사진 아니고요. 여기 어디냐면 인비트윈 번스라는 건데 요런 거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 비프 굽는 거. 네. 만약 얘네가 진짜 이걸 대놓고 노출해요. 우리 거 뭐 싸요. 우리 거 좋아요라고 해봐. 먹고 싶을까요? 사고 싶을까요? 아니죠. 얘네들은 소구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해놓고 우리 걸로 구우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공감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즘 외국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들일 필요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기구를 판매하는 회사도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F&B 업체의 실사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런 친구들을 저장해 놓고 보시면서 아,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영감을 얻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들고 오진 못했어요. 다음은 두 번째. 풋! 웃음이 터질 수 있는 스토리 구성이에요. KFC 오늘 할인한데 웃음이 터지세요? 안 터지시죠? 풋 웃음이 터진다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진짜 웃겨요. 아니면 공감되거나 내 얘기인가? 예시로 이런 게 있어요. 치폴레 아시는 분? 오, 네, 치폴레. 치폴레 그 소울푸드라고 하는 미국 뉴욕에 가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이게 멕시칸 음식이고 위키피디아에 치면은 아메리칸 체인이에요. 얘네도 체인이고 뭐 유나이티드 킹덤, 뭐 캐나다 뭐 다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약간 이런 브리또나 멕시칸 음식을 파는 것이에요. 얘네 거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스타그램에 번역하기 기능이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보이실게요. 얘네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죠? 돈 많이 주고 만든 콘텐츠죠. 얘네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좋아요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멕시칸 타코 먹어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질질 다 흘리고 분명히 아름다운 음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싼 음식도 아니고. 근데 그 음식에 이렇게 돈을 주고 고퀄리티로 사진을 찍었어요. 별로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케터가 완전 태세 전환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처럼. 이거 보이세요? 풋볼 시즌이에요. 진짜 허접하게 이 풋볼, 이게 영상이거든요. 풋볼 선수가 뛰어가고 있는데다가 요거를 올렸어요. 정말 허접해요. 이거는 비전문가도 누구도 만들 수 있는데 뭐냐고 하냐면 Your free delivery is on the way. 우리 진짜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보면은 치플레 너무 소중하니까 안전벨트까지 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라고 썼냐? 버클업. 안전벨트 채웠다. 너 간식은 안전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왼쪽 잘 포장된 거는 월요일 아침, 메스업된 거는 프라이데이. 이런 식으로 너무 위트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재밌었는데 내가 내 남자친구가 됐으면 하는 이상형을 봤더니 치폴레가 약간 설빙이나 약간 다른 브랜드랑 마찬가지로 고를 게 너무 많아요. 토핑이. 그럼 걔네들 딱 썼던 게 뭐냐면은 내 치폴레 스타일을 아는 남자. 약간 이런 식으로 희화해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절대로 막 엄청 잘 찍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미국인 감성에 웃긴 포인트를 집어냈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프로모션 할 거야 막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 한두 문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은 F&B, 국내 F&B를 봤는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 강의를 듣는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우리 한국 감성은 알잖아요. 웃긴 감성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시작하면은 아마 책에도 나오실 거예요. 시작하세요. 다음에 좀 더 웃긴 건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KFC예요. KFC 할아버지 아시죠? KFC가 맥도날드, 버거킹이 너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할아버지인데 젊은 남자를 고용해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KFC도 웃긴 마케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 이전에 KFC는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하는 업체로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런 식으로 웃긴 포인트로 마케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막 복근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요즘은 풋 웃기는 스토리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가 뭐였죠? 개인 계정인 것처럼. 두 번째가 뭐였죠? 풋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뭘까요? 내 글에 고객이 참여하게 하라입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죄송해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소셜 미디어에 나한테 자주 눈에 띄는 글이 있죠. 그 글 특정은 저희가 그 뭐라 그러죠? 코딩하는 것처럼 걔네 소스를 쫙 펴보면은 내 글에 댓글이 많을수록, 공유한 사람이 많을수록, 저장한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광고를 돌리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유저들에게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있잖아요. 좋아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팔로워 살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팁인데 여러분들이 계정을 운영할 때 그냥 마케팅 대행 업체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팔로워 뭐 10개월 만에 1만 명 만들어줘. 좋아요는 1000개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크게 속고 계신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1시간 만에 1만 명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심지어 그 돈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분석하면은 내 계정이 정말 잘 되려면 유의미한 댓글. 무슨 말이냐? 뭐라 그럴까요? 잘 보고 갑니다. 인치님 화이팅! 이런 거 의미가 있나요? 없죠. F&B 업체라면 아까 도미노 걸 보면은 와 진짜 맛있겠다. 더 바로 시켰어요. 누구 태그하면서 야 오늘 이거야 우리 집으로 모여. 이런 게 바로 유의미한 댓글이죠. 이런 댓글이 많을수록 또는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사실 이 저장 기능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이 저장 기능이 많을수록 인스타그램은 딱 생각을 해요. 아 이런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구나. 우리 유저들한테 많이 노출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알고리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내 업체를 보면은 이게 공차인데 저 공차를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 보니까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거 있죠. 심지어 누가 봐도 뻔한 건데 잘 안 보이나요? 거기서는? 이게 7이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뻔해요. 가까이서 보면 바로 보여요. 누가 봐도 뻔한 건데 이거를 퀴즈로 던진 이유가 있어요. 댓글이 많이 써지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되면은 내게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빙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 게시물 좋아요, 댓글 달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죠. 이벤트.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계정을 키울 때는 억지로라도 상품을 줘서라도 유저들이 자기 글에 댓글을 달게 해달라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절대 이런 콘텐츠가 좋다고 말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개인 계정이 운영한 것 같아. 정말 회사가 운영하는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공차 딱 브랜드 박혀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에 제가 아까 저장이 가장 강력하다고 했는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서브웨이 가면 인기 메뉴 추천, 뭐 알바생이 추천하는 꿀조합 리스트라던가 동대문 엽기 떡볶이 먹을 때는 꼭 같이 먹어야 하는 꿀조합 추천 이런 콘텐츠들을 왜 만들까요? 저장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당장은 시킬 건 아니지만 내가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엽떡을 시킬 때 다시 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내 계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만 팁을 제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뭐냐면 탐색피드 노출, 저장한 게시물 기반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게 만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곧 마칠 거예요. 근데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30대 미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가 뭐다? 인스타그램이죠. 유튜브는 하면 너무 좋지만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편집자, 그렇죠? 인플루언서 중에 자기가 정말 다 편집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편집자를 따로 고용을 합니다. 그렇죠? 인스타그램 자기가 대부분 운영을 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안 드는 이유 세 가지 뭐였죠? 필살기 노트 첫 번째, 개인 계정인 것처럼 하라. 두 번째, 풋 웃음이 나는 스토리 구성. 프로모션 같은 거 안 된다. 세 번째 뭐죠?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참여나 댓글이나 저장할 수 있게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어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가셔서요. 이 자리에서 그냥 응 알았어 라고 끝나면은 절대 실행에 못 옮기십니다. 이 자리가 끝나고 뭐 내일이든 오늘 오후든 팀원들이랑 가셔가지고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그런 인스타그램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있죠. 그 사람들 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 뭘까? 특히 치킨 업체들 같은 거 너무 쉽겠죠. 도미노랑 너무 비슷하니까 치킨 같은 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보시고 뭐 떡볶이든 약간 김밥이든 다양한 거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